네. 일단 첫 시험인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니까 저는 기분이 좋네요. 자극을 받으실 분도 있고, 이게 여유가 좀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요. 지금 6월이니까 여러분들이 7월이 있고 8월이 있으세요. 근데 지금 암기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 좀 충분하다 하시는 암기는 아마 8월 달에 가서, 요때 가서 되시거든요. 근데 거짓말 하지 말라고. 지금 상태로는 전혀 가망이 없다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벼락치기에, 지금도 뭐, 여전히 저는 벼락치기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굳어져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공부는 지금까지 잘은 못했어요. 제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너는 빨리는 오는데 공부는 그렇게 잘 못했어.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성실히는 하려고 하는데 머리가 그렇게 썩 좋지를 않으니까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교수님께서 하시는데 그거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나하고는 전혀 현실성이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기본 강의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것들을 파악을 하셨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1차 사례반을 하면서 그거를 갖다가 또 다시 이론을 갖다가 한번 들어갔다 나왔고, 6월 달에, 5월 달에 하시면서 다시 한번 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러는 도중에 여러분들의 실력이 굉장히 많이 가셨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내 거로 가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으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를 지금 이제 첫 시간에 한번 하신 거예요. 요게 이제 내가 출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출력을 하는 거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연습할 때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무대에만 서면 울렁증이 있어하고 잘 못하시는 분이 있는 것처럼, 공부는 열심히 알고 막 다방면에 아는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남자들이 그래요. 그럼 남자들은 보통 뭐를 하냐면 화를 내요. 화를 내거나 아니면 뭔가를 갖다가 몸으로 뭔가를 보여주거든요. 아주 폭력적인 형상으로 막 그렇게 가는데 표현하는 게 그렇게 서툽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밖으로 표현하는 면이 모의고사인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글씨를 쓰는 거, 글씨를 잘 쓰는 사람, 그 다음에 글씨 자체를 막 날리는 사람, 그 글씨를 작게 쓰는 사람, 크게 쓰는 사람, 여러 가지 있지만,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나는 그 밖으로 표현하는데도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6주간의 연습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걸 채점을 하고 그러면서 좀 조언을 해주는 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힌트가 되고 조금 그런 것들이, 그게 한 주, 두 주 이렇게 가면서 본인에게 딱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이 되고, 그 다음에 6월 16일 날 제가 암기 노트 강의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첫날 하루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쭉 할 테니까 그 시간은 저도 긴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저도 긴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보세요. 그래서 그 하루 만에 또 한번 딱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또 좀 재필칠 거니까 그런 것들 할 거고. 그래서 요런 시간들이 지금 6번이에요. 여기까지 2주 해가지고 6번인데, 6번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실력이 월추일장 하실 거고요. 그리고 표현하는 법을 하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것보다 더 잘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실은 때로는 내가 막 그거를 문제를 갖다가 전혀 몰라요. 근데 고심해서 그거를 갖다 썼는데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점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잘 봤다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낮고, 내가 진짜 못 봤다 그러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표현력의 차이예요. 그 사람은 나를 몰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럼 답안지에 출제해서 평가하는 사람들은 저처럼 나이가 40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눈이 좀 침침하단 말이죠. 그럼 글씨가 좀 커져야겠죠. 너무 작게 하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면 나중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생각들을 적으려면 답안지가 절대 빽빽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촘촘하지 않고 넉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 생각날 걸 기억하기, 그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그런 답안지. 커야 되고 빽빽하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좀 넉넉해야 되고 그다음에 글씨가 첫 시간엔 잘 쓸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시간 되면 글씨가 날아갑니다. 막. 그리고 아까 거의 노동 일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정신적으로 집중을 했어요. 그렇죠? 손은 계속 쓰고 있어요. 그렇죠? 90분 동안 계속 쓰고 있을 거예요. 쉬지 않으실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다 돼요. 막 쓰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어쨌든 내가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는 시간들이 6주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이 끝나고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실력이 엄청나게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멘붕도 빠지지만 그래서 요때 암기가 되는데 그럼 다 되냐 그렇진 않아요. 요때 끝났대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시험 기간이 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여기 와서 모의고사 시험 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실 거예요. 올 때마다 아마 갈등이 생기실 거예요. 내가 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실 건데 절대 와야 돼요. 그리고 와서 못 쓰더라도 그냥 와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어 쓰는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모르더라도 어떻게든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 오기 전까지 얼마나 연습을 하셔야겠죠. 그 시험 보려면 좀 보셔야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1차 쌓이고 2차 쌓이고 가면서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좀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두 번은 보셔야 돼요. 네, 한두 번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앞으로 볼 거에 대해서는 보셔야 되고 그리고 과감하게 못한 거에서는 뛰어버리세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과하게 공부할 수도 없어요. 왜? 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잠은 자야 돼요. 그렇죠? 내일 당장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8월 달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요때까지 잠을 갖다가 안 자고 하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것은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했으면 꼭 잠을 자셔야 돼요. 그러니까 잠은 잔다라는 것은 공부한다 생각하고 하셔야 되고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식사하고 30분 동안 정도는 산책을 하셔야 돼요. 산책하시면서 암기 노트 가셔가지고 그거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산책을 하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하시고요. 안 됐으면 그냥 포기하시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요때 보는데도 아마 오전 시간 보고 그 다음에 점심 이후에 시간 보고 그 다음에 점심 이후에 저녁 시간에 또 보고 하는데 그 오전에 10시부터 보는 시간 그 다음에 점심 때 보는 시간 그 다음에 저녁 때 보는 시간 하다 보면 집중력이 언제 가냐면 요때는 그냥 나왔으니까 앉아 있다가 점심 때 잠깐 뭐 하고 뭐 이렇게 했더니 그냥 가고 저녁 때 좀 봤더니 가는데 이때 번뜩 들면서 새벽 시간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가시려면 밤에는 좀 주무세요. 주무시고 어느 정도 주무시고 독서실을 조금 10시에 간다 그러면 9시 정도 가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가셔서 좀 이렇게 좀 패턴을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양이 많지 않은 거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씩 조금 더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는 요 2주를 위해서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그 2주가 이렇게 막 한다 그러면 이때는 8월 달에는 어떻게 되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보셔야 돼요. 근데 요 8월 시험 보기 3일 전에는 4일 정도 되나요? 그러면 한 3일에 하루에 한 과목씩을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루에 전체를 본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뭘 하셔야 되냐면 시험 보기 전에 1교시하고 2교시하고 식사하시고 3, 4교시 하는데 요 시험 보기 전에 만약에 2교시 게 좀 헷갈린다 그러면 요때 먼저 2교시 거를 보셔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시험장에 6시에 가셔도 돼요. 거기 가셔서 그냥 딱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직전에 요거 하는 거는 괜찮다 그러면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되고 나서 그때 요때 시간을 보시고 시험을 딱 보시면 딴 거 보지 마셔야 돼요. 잊어버리고 그 다음 볼 거 있죠.
그거를 보셔야 돼요. 쉬는 시간에 보시는 게 봤는데 봤다라는 것은 내가 그 전에 다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딱 봤다 그러면 그게 또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답안지 배정하고 나서 바로 그것부터 써야겠죠. 왜냐면 그거 까먹으니까. 그거 쓰시고 나서 해야 되는데 식사 여러분도 어차피 못 하시거든요. 그리고 식사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과일 종류로 해가지고 아니면 마시는 거나 과일 종류로 해서 이렇게 드시고 점심시간에 요때 되면 집중력이 극도로 떨어집니다. 근데 요때 그 시간을 잘 활용하세요. 그래서 최대한 집중하세요. 그리고 나서 요때도 집중하셔서 가시고 그러려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럼 보약을 먹을 시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약을 먹을 시점이 근데 먼저 먹어봐야 돼요. 먼저 먹어봐서 이 약이 뭐 이렇게 보충제가 나한테 맞는지를 먼저 드셔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에게 맞다라는 걸 확인이 되면 그때 좀 드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보약은 조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좀 그런 것들을 하셔서 이렇게들 좀 가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3일을 위해서 그 전에는 일주일을 위해서 그 전 또 일주일을 위해서 계속 하셔서 집중하셔서 그러면 그 시험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날 하루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날 하루를 위해서 내가 하루에 그냥 전체를 다 봐버리고 전체적으로 내 머릿속에 가야 된다. 그러면 다른 생각들은 다 지워야 돼요. 머리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신다 해서 그리고 집중하는 훈련이 계속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걸 버려버리고 계속 집중하시는. 그러니까 지금은 벼락치기로 하신 분들은 절대 집중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하시면서 그리고 내 몸 건강 그런 것들,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맡길 건 맡기고 해서 저렇게 계속 빠져들어오셔야 돼요. 계속 빠져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오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이제 할 게 많았어요. 표준형과 요번 시험에 이제 본인 부담 상한제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본인 부담 상한제를 넣으려고 했거든요. 넣고 나서 하려고 했는데 그거까지는 좀 아니겠다 싶어서 좀 제가 안 넣었는데 여기서 본인 부담 상한제를 넣었어도 그렇게 특별히 부담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차라리 나아요. 왜요? 본인 부담 상한제가 만약에 500만 원이다. 근데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썼다. 그러면 어때요? 급여 중 500만 원까지만 하면 돼요. 나머지 면책하면 되잖아요. 그쵸? 간단하게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비급여만 나중에 생각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이제 그렇게 가면 되니까 오히려 면책할 게 많다. 떨어버릴 게 많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해외에서 다쳤다 할지라도 국내에 왔다 할지라도 그게 본인 부담 상한제로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보면 해외여행 실손 의료비 기본형 해고했는데 해외여행자 보험의 기본형은 뭐가 있냐면 질병 의료비가 있고요. 상해 의료비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외 거, 국내 거 그렇게 해가지고 간다라는 것들하고 특약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해외 발생 한방 의료비 보상 제외 특약이 있어요. 요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 문제하고. 그게 뭐냐면 한방 의료비를 제외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 척추 지압술 해서 뭐 이렇게 $1000까지 보상하는 걸 안 해준다는 소리예요. 요거 있으면. 그러면 이 환자를 넣으려고 했더니 골절됐어요. 그랬더니 한방 치료 받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못 넣었는데 만약에 요 특약이 들어가 있고 한방 치료비가 들어갔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주지 마시고 요거는 제외하셔야 돼요. 요게 들어가면 한방 치료가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있고 질병 입원 일당이 있는데 이건 다 빼주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고 피보험자가 그냥 AB로 다 갔다라고 했고 2017년에서 이렇게 됐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M보험사에 두 명이 다 6월 달부터 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국내에서는 상해 의료비 해가지고 질병 의료비하고 통원하고 처방 조배까지 하고 질병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상해 질병에서 3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담보가 있다 그러면 그 담보에 대해서는 다 보상을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없는 보상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이거는 왜 면책인지, 왜 이건 보상하지 않는지, 왜 이거는 보상하는지에 대해서 서술을 해줘야 돼요. 왜? 여기 나와 있으니까 다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담보 나와 있는 건 다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A와 B는 부부로 H보험사의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고 2017년 8월 12일 날 태국에서 수상스키를 타다가 했어요. 그러면 수상스키면 면책이죠. 근데 왜 이거는 보상을 해주나요? 다 보상한다고 했잖아요. 일회적이니까 그렇죠. 일회적이니까 그렇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골절되었기 때문에 된다. 그래서 해외 여행자 보험에서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 괜찮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현재 지불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2,000만 원 한도였으니까 지불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아까 그 척추 재합술에서 이게 1,000달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외 특약이니까 그건 보상하는 특약이 아니라 보험료를 깎기 위한 특약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있으면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번에 5월 달에 약관이 바뀌면서 그 상해에도 그 해외 여행자 보험에도 기본형이 있고 그 다음에 비급여 3가지가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특약이 없으면은 기본형에서 다 그런 건 다 면책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 실손 있잖아요. 노후 실손이 있잖아요. 노후 실손은 그냥 그대로 가지만 국내 실손하고 해외 실손이 있다 그러면은 기본형과 3개의 특약이 있듯이 해외 여행자 보험에도 그거하고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없으면 그것들은 다 면책이라는 것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8월 20일에서 10월 10일까지인데 이게 상해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부인 같은 경우에는 풍토병으로 걸려가지고 질병입니다. 그러면 보험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30일 이내에 돌아와서 했으면 이때부터 몇 개월이냐면 6개월, 180일 동안 보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8월 20일에서 10월 10일까지에 대해서는 요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만 5월 10일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핀 제거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국내 실손에서만 보상하죠. 그렇죠? 국내 실손에서도 여기에 입원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입원 일당도 나가고 여기는 다 나가고. 그렇지만 분담은 여기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는 통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요것도 8월 28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1개월이다라고 해가지고 1, 2, 3, 4, 5, 6, 7이니까 요때는 면책한다. 왜 6개월까지니까. 근데 진료 받은 날부터 6개월이에요. 그러면 이때가 한 달이 아니라 9월 28일이 한 달이에요. 그러면 한 달, 2달, 3달, 4달, 5달, 6달이에요. 그러면 다 보상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요때부터 한 달, 2달, 3달 하면 요때는 빼지니까 요거 하나 빼네. 그래가지고 할 텐데 그러면 틀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근데 밑에 거를 조건을 보면 처방 조제비에서 15만 원이었어요. 아무리 제거한다 하더라도 2만 원을 제거하면 13만 원. 그러면 10만 원 한도다. 그러면 10만 원까지만 보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근데 보면 보험 약관이 여기는 선택형 투고 저기는 선택형 표준형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입원에 대해서만 요거에 대해서만 분담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수보험에서 비례 분담액을 갖다가 구해가지고 해야 되지만 다른 거는 보면 어떻게 됐나요? 다 2분의 1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반반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할 것은 요거 입원 의료비만 하면 됐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반반반 하면 되니까. 왜 똑같으니까. 그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놓쳤던 게 아마 비급여 중 이게 9일 입원했으니까 상급병실은 여기에서 상급병실 그 일일 한도 10만 원은 요거다 해가지고 하신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요거 아니죠. 입원 일수죠. 51일 동안 10만 원 한도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착각해요. 왜요? 순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다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 그거하고 입원 일당은 다 빼먹었어요. 그렇죠?
알려줬어도 전혀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이런 형편없는 정신상태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게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전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제로 한번 풀어보죠. M보험은 6월 1일 날 가입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H보험은 8월 10일 날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4일까지 됐고, 그 다음에 보험사고는 8월 12일 날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A 경우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월 20일 날 입원을 했고 10월 10일까지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51일간 입원을 했는데 이때 사용한 병실이 급여 400만 원에 500만 원인데 그중에 병실료 차액은 300만 원이었다라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먼 훗날 핀 제거를 했어요. 그렇죠? 골절로 해서 이때가 2018년 며칠이었냐면 5월 10일에서 15일까지 입원했다. 이때 100만 원과 100만 원이 있다.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상차를 구해야겠죠. H보험 한번 구해볼까요? 상차는 300 마이너스 300 곱하기 50%를 공제한 금액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 금액을 일을 10만 원 한도로 며칠간? 51일간 그랬어요. 그러면 구하면 150이니까 한도 내니까 150이다. 상차는. 보상 대상 입원 의료비 꼭 상차 제외라는 말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400 더하기 500 마이너스 300만 원인 거죠. 그러면 여기는 650이 되죠. 600. 왜 50이 어디서 나왔죠? 공제 면책 금액. 그러면 요거는 600 곱하기 표준형이죠. 그러니까 20%다. 그러면 120이다. 이거는 200만 원 한도다라는 거죠. 그럼 보상 책임액은 여기 600에서 마이너스 120 하니까 480이다. 지급보험금, 지급의료비는 요거 150 더하기 이거죠. 얼마죠? 630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M보험사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쓸 때 지금은 보험금 하지만 다수보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요거를 구해놓고 그 다음에 다수보험을 얘기를 해도 되고, 전체적으로 다수보험이 어디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그렇죠.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만, 그리고 핀 제거는 제외된다. 그렇죠. 핀 제거는 왜냐하면 해외 영재 보면서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핀 제거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는 M에서만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것만 수술 거래되는 것만 한다. 그리고 H보험회사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에서 해외 발생 의료비에 대해서는 하지만 또 M보험에서는 해외 발생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면책 사항을 좀 써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 사항들을 갖다가 앞에다가 다수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죠. 다수보험에 대해서. 우선은 요거부터 좀 하겠습니다. 좀 해놓고 갈게요. M에서는 상차 똑같죠? 상차 똑같아요. 보상 대상 입원 의료비 상차 제외한 것도 똑같습니다. 그럼 공제 면책 금액만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근데 M하고 H하고 계산 방식이 달라요. 왜냐면 선택형 2예요. 그렇죠? 선택형 2는 급여의 10%, 비급여의 20%의 합계액을 공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1번 상차는 똑같은데 2번에서 보상 대상 2번 의료비에서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400만 원하고 급여 여기다 급여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급여 해가지고 500 마이너스 300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나눠서 해줘야죠. 왜냐하면 구하기 쉽게.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이 이제 600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3번에서 공제 면책 금액을 할 때 요거 곱하기 10% 요거에 20%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0 더하기 이거 200만 원이니까 40이잖아요. 그래서 80이다라고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더해서 했다 그러면은 다시 또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산이 좀 편하게 선택형 2다 그러면 이렇게 급여와 비급여를 나눠주시고 그리고 계산을 쓰실 때 굳이 뭐 옆에다가 급여 쓰고 가로 열고 400 뭐 이렇게 쓰지 않으셔도 돼요. 급여 400 하셔도 되고 아니면 400에다가 이렇게 했다가 계산하고 나서 마지막에 칸을 띄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급여 이렇게 쓰고 여기다 비급여 써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공제 면책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10 이렇게 해도 되고 귀찮으면 근데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근데 좀 깔끔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바쁜데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해야지. 그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4번에서는 보상 책임액에서는 600 마이너스 80이니까 여기는 520이 되니까 지급보험금은 더하면 67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분담을 한번 가보자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쓰셨죠? 그러면 A에 대해서 H는 630이고 M은 670이라는 것들을 배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분담을 얘기할 때 처음 서론에다가 쓸 얘기예요. 그렇죠? 처음 서론에다가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 계산은 그냥 다 써버리면 되니까 다수보험인거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각 계약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비례 분담액을 간다. 그러니까 독립 책임액으로 나온 것들이긴 하지만 각 계약의 비례 분담액을 가하는데 여기에서 이 비례 분담액을 구할 때 2번 통원 각각 계산한다는 거예요. 각각. 그렇죠? 각각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 계산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을 써주고 그 다음에 각 계약의 비례 분담액 분담액은 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각 계약이라는 계약의 보상 대상 2번 의료비 중 최고액이 있죠. 최고액 마이너스 뭐냐면 각 계약의 공제. 그러니까 각 계약의 그러니까 피보험자 최소액이라는 거죠. 이렇게 좀 써주고. 그러니까 약관에 있는 내용을 좀 써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곱하기 뭐냐? 각 계약의 보상 책임액 합한 금액. 각 계약의 보상 책임액 합한 금액. 그 다음에 각 계약별 보상 책임액. 그렇게 간단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써야 되는 게 연대 책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분담이 됐다 그러면 연대 책임까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분담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근데 실제는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연대 책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수 보험 수익자는 어느 보험회사든 전부든 일부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그리고 그 지급한 보험회사를 어떻게 되냐? 다른 그 보험 수익자에서 가지는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다가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취득한다라는. 그리고 그걸 갖다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연대 책임에 대해서까지 써주셔야 돼요. 그렇게까지 가야지 분담이 끝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까지 다 끝났을 건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가는지 수익자가 어디다 청구하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는 어떻게 그거를 갖다 받아서 어떻게 그쪽에다가 구상하는지 그쪽에서 청구를 또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지까지 써주시면 분담은 끝나십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대상 의료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할 때 여기다가 2번이면 2번 의료비, 통원이면 통원 의료비, 처방이면 처방 조제비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실제 부담액이에요. 부담액 마이너스 면책 금액, 보상 제외 금액이라고 전체적으로 보상 제외인데 보상 제외가 뭐냐면 면책 사항인 거 있으면 그 더하기 그 다음에 상차 중 보상하지 않는 거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툴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차 1번 상차 2번에 보상대상 2번 의료비 할 때 상차 제외라는 말을 꼭 써줬던 거예요. 왜? 보상대상 의료비에는 요 말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야지 상차를 제외해버려야지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분담에서는 보상대상 2번 의료비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실제 부담액이 400 더하기 500인 거죠. 그리고 아까 구할 때 보상대상 2번이고 상차 제외에서는 300만 원을 다 했지만 그중에 150만 원은 보상했으니까 보상하지 않는 150만 원이 제외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750만 원이 되는 거죠. 보상대상 의료비는 똑같죠. 750이죠. 그러면 공제 금액 중 최소액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지급했던 것 중에 이렇게 돼서 보니까 이렇게 해서 150이 있고 150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150에 대해서는 날려버렸으니까 없어졌고 그 다음에 공제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한 회사에서는 120이었고 한 회사에서는 얼마였냐면 8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보상대상이면 좀 상차 중 요게 없었다고 한다면 보상 공제액 중 최소액이라는 말이 우리가 구했을 때 120하고 80만 원 해보면 생각하면 되는 이유가 보상대상 2번 의료비에서 이거를 제외버렸어요. 그래서 공제할 수 있는 액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공제액 중 최소액은 요것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 없이. 왜냐하면 상차는 날려버렸으니까. 그래서 요것 중 최소액이니까 8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게 750 마이너스 8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게 얼마죠? 670이 되는 거죠. 곱하기 각 계약별 보상 책임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합이라고 그랬어요. 밑에는. 그러면 630 더하기 670이고 여기는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H보험회사에서 비례분담액은 여기가 63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M보험사에 그냥 독립책임액이라고 하지 말고 약관에 있는 비례분담액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비례분담액은 670 똑같으니까 요거 또 똑같고 이게 670이 되는 거죠. 구하면 소수점으로 나오죠. 그래서 요게 얼마냐면
H보험회사는 346,923원이고 요거는 3053077입니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분담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분담까지 가서. 예. 그렇게 가고 그러면 전체적인 분담의 개념을 알 수 있는 것들이 2번이기 때문에 요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51일에서 2번 일당 얼마예요? 그러면 51 마이너스 3일이잖아요. 곱하기 3만 원이에요. 뭐 얼마냐면 계산을 안 해놨네. 144만 원. 4만 원. 그렇게 되죠. 2번 일당은. 그러면 H보험회사도 2번 일당이 나가는 거고 M보험회사도 나가는 거예요. 이건 분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다 정액으로 다 지급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실비만 되는 것은 의료 실비니까 그렇게 된 거였고. 그러면 요거는 분담을 안 하죠. 왜냐면 M보험회사에서만 되고 H보험회사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 6일을 입원했어요. 6일. 근데 6개월 후에 입원을 했잖아요. 입원 일당에 대해서는 6개월 후에 입원했다면 새로운 입원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것도 3일을 제외하니까 곱하기 3 하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9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10일이 하루예요. 10일에서 하루 11, 12, 13, 14, 15 하니까 6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100 더하기 100이니까 보상 대상 입원 의료비는 200만 원이에요. 공제는 여기는 얼마예요? 100만 원 곱하기 10%. 100만 원 곱하기 20%죠. 그러면 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보상 책임액은 빼주면 되니까 17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좀 빠르진 않죠, 이게. 그렇죠. 다른 거죠. 왜냐면 M보험회사는 선택형 2니까 비급여의 10%, 비급여의 2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요거에서는 M보험회사만 지급이 되는 거죠. 그럼 됐죠. 그러면 A에 대해서는 여기가 9만 원과 100 얼마였죠? 7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일단 이렇게 되고 B에 대해서는 한번 가보겠습니다. B는 28일 날 입원했어요. 28일 날 입원해서 2018년도 몇 월까지 갔냐면 2월 20일인데 딱 2월 28일까지가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급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통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통원에 대해서는 H보험회사 한번 가보겠습니다. H보험회사는 2만 원 더하기 3만 원이에요. 마이너스 맥스 2만 원이죠.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그랬으니까 2만 원과 얼마죠? 5 곱하기 5만 원 곱하기 20%예요. 그러면은 2만 원이 되겠죠. 큰 거는. 그러면 3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곱하면 7일이잖아요. 7회잖아요. 그러니까 21만 원이 되는 거죠. M보험회사 한번 가보겠습니다. 2 더하기 3이에요. 맥스 2만 원이나 아니면 2만 원의 10%, 그 다음에 3만 원의 20%인 거죠. 그러면 해도 2만 원이 높으니까 여기도 3만 원이에요. 그리고 7회 했어요. 21이에요. 분담한다 하더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절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끝났어요. 그렇죠? 통원에 대해서는 끝났죠. 이거에 대해 끝났죠. 그러면 조제비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제비가 15만 원이에요. 마이너스 H보험회사는 0.8이나 아니면 15 곱하기 20%예요. 그러면 3만 원인 거죠. 그러면 12만 원이에요. 그렇지만 10만 원 한도예요. 그러면 10만 원이에요. 몇 회? 70만 원인 거죠. 그렇죠. M보험회사 한번 가보겠습니다.
15만 원 마이너스 0.8인데 비급여의 시급여로 곱하기 20%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0만 원이 똑같아요. 그러면 분담 2분의 1 하면 됩니다. 왜 분담을 2분의 1을 하겠어요? 어차피 2분의 1이니까 그죠? 합해서 이렇게 나누면 2분의 1이니까 이런.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끝났죠. 그리고 나서 끝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끝내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문제가 어떻게 물어봤나요? 각 보험회사가 보험할 부담을 하려 했잖아요. 그러면 다를 더하는 거예요. H보험회사는 총, M보험회사는 해서 A에게, B에게, A에게, B에게 해서 나누셔야 돼요. 예. 근데 보험회사가 지급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부부니까 한 사람한테 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좀 복잡하게 보였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형식에 나왔을 때 그러면 뭐 나와야 되지, 뭐 나와야 되지, 뭐 나와야지 딱 하면은 그렇게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최종 결론 내주셔야 돼요. 꼭 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문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후유장애 문제에서 그렇게 복잡한 문제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0년도 10월 2일 날 계약을 했고 M보험회사 했다, A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담보에는 뭐가 있냐면 일반 상해, 후유장애, 교통상해, 그 다음에 주말이었어요. 그러면 교통이라는 담보가 어떤 건지, 자동차, 기타 교통수단에 대한 내용이 딱 와야 되고, 그러면 기타 그리고 나서 교통에 대한 면책사항이 샥 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주말에다 딱 왔다. 그러면 주말에 대한 개념이 샥 와야 됩니다. 여기는 신주말이 아니라 주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주말은 금요일이 포함이 되죠. 그러면 사고가 사무직으로 근무 중이다. 그러면 사무직이 딱 나왔다. 그러면 이게 통지 의무 위반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돼요. 그랬는데 여기서 보니까 화물자동차가 딱 나왔대요. 그러면은 화물자동차 나오면 아, 이 통지 의무 위반이구나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대편이 화물자동차니까. 그렇죠? 자동차에서 저기 할아버지가 했던 손자가 다쳤는데 이게 자녀냐라고 했을 때 확대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왔을 때 화물자동차 나오니까 아, 이거 통지 의무 위반일 것이다 라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계속 가는 거예요. 왜? 상차를 갖다가 이번 일수다는 걸 다 아는데 왜 그걸 갖다 상차를 그렇게 하겠어요? 그때 그냥 그렇게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끊을 거를 끊으시고 통지 의무 위반 아닌 것들은 딱딱. 그래서 논점이 되는 게 뭔지를 봐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교통, 그 다음에 주말 나왔으니까 이게 금요일 사고다. 이건 주말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얘기해야 돼요. 그럼 요거 담보, 면책이라는 걸 얘기해야겠죠. 가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뇌손상으로 뇌 시야의 감소가 왔다. 그러면 시야에는 양쪽 눈의 시야가 정상 시야. 그러면 시야에서 시야가 감소라고 그랬어요. 눈의 장애는 계속 나오니까 보죠. 교정 시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운동장애가 있어요. 눈의 운동장애. 뭘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복시. 한쪽은 가만히 있는데 한쪽이 안 움직여요. 아니, 한쪽은 가만히 있고 한쪽은 이게 움직여요. 그러면은 얘는 움직이지 않는데 얘는 움직여. 그러면은 겹쳐 보이겠죠. 겹쳐 보인다라는 건 뭐겠어요? 복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애가, 눈의 운동장애는 복시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사시도 잘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얘는 어디 보는지를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운동장애잖아요. 그럼 뭘로 나와요? 복시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장애가 있고 시야장애가 있어요. 시야 감소가 있잖아요. 반맹증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뭐가 돼 있냐면 정상시야의 50%래요. 그러면은 정상시야가 100%라는 소리인데 50%라는 거예요. 근데 장애에서는 60% 이하가 됐을 때 60%. 그러면 60%에서 몇 프로까지라는 소리냐면 이게 0이라는 거죠.
이 사람의 능력은 10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61%에서 100%까지는 장애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몇 프로냐면 50%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가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한쪽 눈이 시야 감소가 있을 때 5%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라고 그랬냐면 양쪽 눈의 시야가, 그러면 양쪽 눈이 반대잖아요. 그렇죠? 한쪽은 신체 부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동일 부위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10% 속았죠? 예. 한쪽 내가지고 5% 했을 거예요. 예. 한 코에 기능 상실이 있다. 이거는 다 아는 상실이죠. 요거는 한 코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쇄골, 요거는 논점이 있습니다. 쇄골, 근데 우리가 한번 볼게요. 무릎에 관절을 봤을 때는 건측과 한측을 비교한다는 게 기본이었어요. 그렇죠? 건측과 한측을 비교한다고 했어요. 근데 어깨가 사도 각변형이 있다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요거를 빼야 되냐는 거예요. 한측과 건측을 비교해야 돼요? 여기는 관절은 운동 제한은 환측과 건측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각변형에 있어서는 환측과 건측을 비교하기가 좀 애매해요. 만약에 환측과 건측을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각변형이 아니에요. 여기에 뭐냐면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각변형이 양쪽에 4도의 각변형이 있었다라는 걸 전제로 두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 있다고 해서 이쪽하고 빼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요거는 논점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논점을 만든 거니까 요거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 기형에서 손목뼈의 기형이었어요. 그렇죠? 손목뼈의 기형이었는데 장애 기준에는 뭐가 있었어요? 손목 관절의 기형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간부의 골절이 있었고 그걸로 각변형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기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관절의 기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기형 장애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요것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거에서 이거를 빼주려고 한다면 양측에 4도의 각변형이 있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각변형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전에 골절돼 가지고 각변형이 있었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빼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비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22도니까 빼주지 않고 그냥 20도 인정하겠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준을 나는 이거에서 빼주겠다라고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관절에 대해서는 건측과 한측을 비교할 수 있지만 요거는 비교할 수가 없다.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서 각변형이 생겼어요. 근데 이쪽에도 각변형이 생겼어요. 그럼 빼줄 거예요? 양쪽 다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쪽은 없으면 그냥 냅두는 거고,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각도에 미달하면 냅두는 거고, 이거는 해당이 되면 하는 거잖아요. 그거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쇄골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환측과 건측을 비교하는 게 있고, 환측과 건측을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놨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요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시고 장애를 생각할 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슬관절의 각도 변형이라고 했는데, 슬관절이 이렇게 있으면 대퇴골이 있어요. 그럼 슬관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상태가 여기까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쵸? 운동 범위가 여기에서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그쵸? 0도에서 90도까지 운동 범위다. 라고. 그러면은 0도에서 90도까지다. 운동 범위가 90도까지다. 그러면 0도에서 90도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근데 슬관절의 정상 각도는 여기까지 150도까지가 운동 각도예요. 정상 각도가 0도에서 150도까지가 정상. 이렇게 0도에서 이건 하나도 안 되는 거고 0도에서 90도까지만 된대요. 0도에서 90도까지. 그리고 전체 해봤자 180도가 아니라 150도라는 거. 그러면 이 환자에서는
150도가 정삼각도니까 150도에서 절반을 안다 그러면 이게 75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37.5도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102.5도예요. 그러면 90도는 어디예요? 이게 90도라고 해야겠다. 이게 90도면 요 사이인 거죠. 그렇죠. 요 사이. 요 사이 있는 거죠. 요 사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가 몇 프로예요? 5%, 10%. 여기는 15%. 그렇죠. 여기는 10%인 거죠. 10%. 그렇죠? 4분의 3 이하로 제한입니다. 5%죠. 그죠. 아,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운동이 되는 게,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까지가 5%, 여기까지가 10%, 여기까지가 15%예요. 여기까지 안 되는 거. 그쵸?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안 되는 게 15%.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안 되는 게 5%. 그러니까 여기는 5%. 네.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해줄게. 150 했어요. 절반이 얼마예요? 이렇게. 이렇게 내가 더 쉽게 생각을 하다가 내가 헷갈려 버렸네요. 150이 정상인데 75도가 절반이에요. 근데 안 되는 37.5도는 안 되는 거고, 여기는 102.5도예요. 그쵸? 그런데 여기는 90도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까지가 된다는 걸, 여기까지는 다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여기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 사이면 어때요? 장애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몇 프로예요? 5% 그런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다 되는 거니까.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만 된다라고 하면 거꾸로면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5%인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여기 사이만 된다, 여기까지가 된다 그러면 장애가 없는 거죠. 이걸 넘어서 여기까지가 되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5%, 여기까지만 된다. 그러면 얼마예요? 근데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 여기는 15% 그렇게 되는 거죠. 됐죠? 네. 그리고 족관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족관절도 똑같습니다. 이거 20, 40, 20, 30을 더하면 몇 도죠? 60, 80, 110이죠. 110이 정상이라는 소리예요. 110에서 절반이 얼마예요? 55. 55에서 또 절반은 27.5. 이거는 27.5를 더하면 7, 82.5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몇 도가 되는 거예요? 10, 20, 10 더하니까 60이죠. 그러면 딱 여기가 되는 거네요. 여기도 60이 되는 거네요. 60 여기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몇 프로예요? 5%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어떤 상태냐면, 족관절이 있고 경골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비골이 이렇게 딱 붙어 있고 족관절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족관절이 어딘가 모르겠는데 골절됐대요. 골절돼 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핀이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관절 넘어서 여기까지 왔대요. 그래가지고 운동이 안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핀 제거 후에 하는 거죠. 장애는 해당이 되나, 여기에 핀 제거의 핀이 이 고정물이
운동 장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하고 한다? 핀을 제거하고 다시 측정한다. 재측정한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장애가 아닌 건 아니에요. 장애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로 영향이 있으니까 핀 제거 후에. 그러니까 이거는 장애가 지금 현재는 아닌 거죠.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각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10도, 여기 10%, 그 다음에 코 안 대고, 요거 각변형 10%, 그 다음에 슬관절 5%에서 2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후유장애 1억 더하기 교통 후유장애가 2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0.75. 네? 아, 시야. 그쵸. 제가 속았다고 얘기했는데 딴 데 갔다 오셨다. 그쵸? 우측 세골 15% 아니에요? 네,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될 사람들이 몇 있는 것 같아요. 네. 적극적으로 얘기해줘서 고맙습니다. 외모 가볼게요. 외모 갈 때 그러면 판정 기준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외모가 뭐냐라는 게 있을 것이고 추상장애가 뭐냐, 그 다음에 추상을 남긴 때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쵸? 외모는 뭐였어요? 얼굴, 그쵸? 얼굴, 그 다음에 머리, 목이었죠. 그럼 얼굴에는 뭐가 들어갔냐? 그렇죠. 눈, 귀, 입. 눈, 코, 귀, 입이라는 거죠. 근데 13개의 동일 부위를 했을 때는 입이 뭐였다고요? 그렇죠.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이었어요. 왜냐하면 씹는 기능이 치아고 먹는 기능이 씹어서 먹어야 되는 거. 그러면은 식도까지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요. 물, 미음, 고형식 그거에 대해서요. 그래서 치아, 그 다음에 말하는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4가지가 있었나요? 3가지가 있었나요? 구개음, 치, 그 다음에 후두음은 정확하게 아하였고 치설음은 뭐였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입에 대서 떼서 가는 게 뭐였어요? 기, 억, 리, 은, 디, 긋. 그게 뭐였어요? 경국에 하잖아요. 구개음이죠. 입천장에다 다 돼요. 기, 억, 리, 은, 디, 긋. 그잖아요. 니, 은, 디, 긋, 리, 을은 다 치아에다 됐어요. 그러면 치설음이잖아요. 니은, 디귿, 리을은. 그 다음에 기억. 그 다음에 그거는 구개음이었고. 그 다음에 입을 댔다가 뗐다 하는 게 뭐였어요? 한번 쳐다볼까요? 거기. 뭐였어요? 그러면 안 한 게 뭐예요? 양수는이 뭐예요? 미음, 비읍, 피읍. 그렇죠. 미음, 비읍, 피읍 하면 되잖아요. 그 이름만 하면 되잖아요. 미음, 미읍, 비읍, 피읍.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기억, 리, 디, 끝. 그래서 그거를 발음에서 어디 닿는가, 입을 댔다가 떼었는가, 아니면 발음 끝에 치아를 닿는가, 아니면 목에서 후두에서 나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하면 딱 나오잖아요. 그거 딱 외우세요. 그 다음에 외모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추상이 뭐냐라는 거죠. 추상장애는 성형수술해야 돼요. 더하기 흉터가 남아야 돼요.
근데 제외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재건 수술했는데 흉터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외되는 게 흉터가 줄어드는 건 뭐냐면 이게 뭐냐면 기준에 미달된다는 소리예요. 기준에 미달된다. 그러니까 흉터가 줄었다고 해서 다 그게 제외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준에 미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기준을 그러면은 좀 있으면 써줘야겠죠. 그러면 그렇게 가면 추상을 남긴 때는 상처나 뭐가 있겠어요? 화상이 있어야겠죠. 알 수 있는 게 뭐 상처나 화상 그 두 가지. 근데 거기에서 뭐를 하냐면 피부가 변색되거나 뭐냐면 피부에 대한 거는 얼굴하고 목은 피부예요. 그렇죠? 그러면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모발이잖아요. 모발 결손이에요. 근데 피부 변색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조직에 결손 및 함몰이라는 거예요. 머리 쪽에 가서는 뭐가 있냐면 모발의 결손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어떤 수술을 하냐면 수술하고 거기다가 뼈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기에는 뭐가요? 보기에는 괜찮아요. 근데 뼈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직의 결손이라든가 함몰이 있는데 보이기에는 그냥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추상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조직은 뼈나 피부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추상을 남길 때는 요거 했는데 성형수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 장애하고 추상을 남긴 때하고는 좀 개념을 갖다가 더 구체적으로 하는데 상처나 화상에 대해서 피부 변색 요거를 있는데 근데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성형수술 있잖아요. 그리고 영구히 추상이 남긴 때잖아요.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추상이 남긴 때에 대해서. 상처 화상에 대해서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피부 변색 모발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성형수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되는 거예요? 영구히 남는 추상이 이게 다른 말로 뭐를 했냐면 책에서는 더 이상 추상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히 남는 추상이라는 소리예요. 똑같죠. 그러니까 그거를 추상이 남길 때를 그렇게 이걸 갖다가 다시 풀이해 놓은 걸 갖다가 기준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모 추상장애 추상을 남긴 때가 뭐냐라는 기준에 대해서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썼죠? 제일 끝에 손바닥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인은 8 곱하기 10이다. 그 다음에 2분의 1은 4 곱하기 10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4분의 1은 뭐 2 곱하기 10이다.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손바닥이라는 것은 손가락을 제외한 요 바닥.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10이면 이게 8이라는 소리죠. 8 곱하기 10이다라는 거죠. 대부분은. 얼굴은 손바닥 크기를 얘기하면 2분의 1이에요. 약간. 그러면 여기는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손바닥 크기로 했을 때 손바닥 크기의 2분의 1은 뚜렷한 얼굴의 2분의 1 이상이 크기가 있다 그러면 뚜렷한이고 4분의 1 이상이라면 약간이라는 거죠. 길이는 10cm예요. 뚜렷한은. 근데 여기에서 길이는 5cm예요. 여기 깊이가 있어요. 한물이죠. 그거는 5cm예요. 이거는. 여기는 2cm예요. 그러니까 한물 했을 때 5cm가 딱 나왔다 그러면 길이하고 여기 5cm하고 비슷하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저번 문제가 그렇게 돼 있었죠.
뭐 요번에도 나올 수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사례 문제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코는 2분의 1 이상이고 여기는 4분의 1 이상이에요.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머리는 그냥 손바닥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는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머리 쪽에는 그 결손이 나온다. 결손이. 모발의 결손만 아니라 조직의 결손도 나온다라는 거. 그거 좀 생각하시면 목은 그냥 이렇게 간다. 손바닥 하나. 그렇게 되면 기준은 딱 끝나요. 외모에서는 그런 판정 기준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처음에 뭐 얼굴이 뭐냐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척추가 뭐냐라고 한다면 척추 장애에 대해서 쓰시오, 기술하시오라고 한다면 척추의 정의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척추의 정의의 지급 기준이 나올 것이고 그 지급 기준의 뜻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상을 남긴 때 뚜렷한 추상을 남긴, 그러니까 뚜렷한이라는 것과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그러니까 추상 장애의 전체적인 개념, 추상을 남긴 때라는 게 뭐냐라는 부분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지급 기준하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럼 무사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사고 그게 특약이다라고 해서 다른 학원에서는 하는데 이게 특약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요. 어디에 있냐면 사업 방법서에 있어요. 사업 방법서에 있는데 조금 내용이 틀려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보면 사업 방법서에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판정 기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무사고 판정 기간 이거는 뭐 저희가 5월 달에 2차 사례 계산할 때 저희가 나눠드린 게 다 나눠드렸어요. 거기에 있습니다. 보면은 종료 기준 직전 2년간 유효한, 그러니까 2년 동안 유효해야 된다는 거죠. 유효하고 근데 무사고 판정 기간 동안 비보험금이 없는 계약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예외가 있죠. 4대 중증 질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4대 중증 질환 하면 딱 가면 돼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암이죠. 그 다음에 뇌겠죠. 그 다음에 심장, 그 다음에 뭐겠어요? 희귀 질환이에요. 요거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4대 중증 질환이 뭐냐? 암, 뇌, 심장, 희귀 질환, 희귀 난치 질환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는 제외한 그것은 비급여가 나와도 괜찮다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다른 거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거 제외한 그런 거 있어도 되는데 그래서 그럼 판정 기간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판정 기간이 종료에 속한 달로부터 3개월 전 말일 직전 2년간을 한다는. 그러니까 처음 계약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계약이 5월 10일이라는 소리예요. 5월 10일. 그러면 속한 달에 종료일이 속한 달에 3개월 전이래요. 5월 달하고 4월 달, 3월 달, 2월 달이 3개월 전이잖아요. 그렇죠? 2월 달의 말이래요. 그러면 2월 28일까지 요때 기간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요때 기간을 판단해서 하는데 최초 계약은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갱신 계약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냐. 이때가 처음 계약인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데 이렇게 계속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냐. 그러면 여기가 2017년이고 2년 지난 후가 얼마냐면 2019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2차 갱신이 도래하는 경우는 최초 가입일 또는 재가입일로부터 그러면 5월 10일이잖아요. 그렇죠? 재가입일로부터 당해 갱신 계약의 보험 기간이 속한 달에 3개월 전 말일까지. 5월 10일이니까 또 2월 28일까지잖아요. 그러면 요부터 가입일 5월 10일로부터 이간을 정용한다는. 그러면 요 기간이 빠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른 학원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은 2개월 초. 그러면
2달 전 초 그러면 3월 1일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사업방법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다르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통용하는 약관에 무보험사고 특별약관이라는 건 없어요. 예전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재가입일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기간이 빠지긴 하지만 재가입부터 하겠대요. 그럼 이 기간은 빼주겠다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암기 노트에다가 그 내용을 조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사업방법서를 제가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금감원 보도 지침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확인하는데 그 부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할인율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갔잖아요. 이번에 2017년도예요. 아주 19년도. 그러면 나이가 2살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2살이 올라가는 것 같이 갱신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보험료가 올라가요. 할증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 10% 할증이다 그래가지고 얼마다 그러면은 만약에 만 원이 올라가지고 예전에 3만 원이었는데 4만 원이다 그러면 이 4만 원 할증이 돼가지고 4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몇 프로? 영업보험료에 10% 하겠다는 거. 4만 원에 10% 하면 얼마예요? 4,000원 할인하니까 이 사람은 36,000원을 낸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영업보험료의 10%를 한다. 그래서 36,000원을 차기 보험료 1년 동안 그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을 기간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만 1년 동안 왜 1년 동안 하겠냐면 갱신 기간이 1년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 했잖아요. 그러면 또 요때부터 해가지고 2년간 또 확인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또 앞으로 1년을 하고 또 해가지고 1년을 또 확인하고 또 해가지고 1년을 확인하고 그래서 1년을 할인하고 그래서 그렇게 가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기준으로 하는 것은 2년이지만 할인하는 것은 앞으로 차이에서 1년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 그 다음에 작년에 시험 문제가 됐는데 보니까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을 실손보험 보장에서 이렇게 보장하는 것들, 그러니까 급여만 보장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보면 여기 보면 F00에서 03까지 치매에 대해서는 면책을 하죠. 그렇게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보면은 인격 및 행동장애잖아요. 뇌 손상. 근데 인격 및 행동장애, 망상장애, 기분장애, 신체장애, 행동 및 정서장애. 그러니까 요 내용하고 보험 약관에 보면 약간 내용이 달라요. 이 명칭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보험 약관을 만들 때는 조금 보험회사에 계신 분들이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표 내용대로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 내용은 한국 금감원에서 발표한 거고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돼 있지만 요 내용으로 요 코드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그래서 외우실 때 앞에 내용도 있겠지만 인격 및 행동장애, 행동 및 정서장애다. 그리고 나서 망상, 기분, 신체다. 행동이라는 것들이 조금 약간 연관성들이 좀 있죠. 그리고 04에서 09까지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01은 빼고 04까지가 있어요. 그리고 09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관성이 좀 04까지가 되고 또 09까지가 된다. 근데 04하고 4하고 9가는 9가 없어요. 여기서 상세불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F499, F99는 상세불명명의 뭔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빠져 있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것들의 뇌손상으로 인해서 상세불명이 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되겠죠. 정신분열자 망상장애지만 그걸로도 상세 그냥 불명이도 되겠죠. 기분장애도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안 되긴 하지만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4하고 9가 조금 약간 여기 4까지만 되고 또 9 이게 있다. 근데 4하고 9는 또 9가 없다. 이제 그렇게 해서 연결을 좀 시켰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뭐가 있냐?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뭐 이런 게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렇게 있다. 틱 장애가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급보험금 했는데 요거 마치고 제가 오늘 많이 마치겠는데요. 상환목보험금이나 전체적인 것들은 이렇게 해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기일이다. 이게 지급기일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 이전에 뭐를 했겠다라는 거예요? 사고 조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험금 청구했고 그다음에 특별히 논점 없을 때는 3영업일 이내에 줬겠죠. 근데 논점이 있어요. 그러면 30영업이래요. 그러면 30일이고 마지막은 영업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청구해서 있다 그러면은 30영업일 이내에 다 조사해서 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송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어떻게 됐든 지급일이 결정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지급일로부터 30일 되고 31일이 되고 60일 되고 61일이 되고 90일 되고 91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급보험금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다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어쨌든 다 줘야 돼요. 뭐 지나든 뭐가 됐든 그러는 거죠. 근데 지연이자를 지급할 때는 지급일로부터 그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보험 계약 대출 이율로 주겠다는 거예요. 까지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31일부터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지급 보험금 계약 대출이율 더하기 조금 높아요. 4% 주겠다는 거예요. 4%로 더하겠다는 거고 61일에서 가는 것은 계약 대출 이율 4% 해가지고 2% 추가하겠다는 소리고 계약 대출 이율 4% 그 다음에 2%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2% 더하겠다는 2% 더하겠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가겠죠.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는 사망보험금이나 입원급부금이나 그런 거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겠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손해배상 형식에 그렇게 가겠다라는 소리고 그렇지만 일반 보험금하고 다른 보험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만기 환급금하고 해지 환급금이 있죠. 그것들을 한번 볼게요. 해지가 딱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되겠죠. 근데 그거는 사유가 발생되면 보험회사가 그냥 해지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기 환급금은 어떻게 될까요? 발생하기 7일 이전에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급 사유하고 지급 금액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이게 7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7일, 그 이전에 해줬다고 한다면 괜찮은데 7일 이내 안 해줬다. 그러면 얼마 하냐? 그 금액이 있을 거예요. 요거 하는데 평균 공시일을 주겠다는 거예요. 평균 공시일은 정해져 있어요. 2016년도에는 3.5%였어요. 아까 가산이율 2% 했으니까 높죠, 상당히. 그리고 2017년도에는 3.0%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2017년도에 저기 했다 그러면 얼마 주겠다는 거예요? 3.0% 주겠다. 그러면 만기 환급금에 대해서는 먼저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급 사유부터 1년이 있고 1년을 이후 그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급 사유 발생할 때부터 청구가 있어요. 청구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해버렸어. 지급 사유는 발생했는데 안 할 수 있잖아요. 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자가 1년 지급 사유가 발생해서 청구하기까지가 1년 이내이다라고 하면은 지급 보험금이 있으면 만기 환급금에 대해서는 평균 공시이율을 딱 줬지만 뭔가 문제 여기까지는 평균 공시이율에 50% 주겠다라는 50%.
그리고 1년을 넘어갔다 그러면 평균 공시율이 3%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0%니까 여기는 몇 프로겠어요? 1.5%겠죠. 2017년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거기는 1년 동안은 1% 주겠다는 거예요. 1%. 그리고 청구했는데 주기 안 줘. 지급일까지는 얼마 주겠다? 그러면 1년이 지났으면 50%니까 1.5%.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5%잖아요. 1% 더하면은 여기다 1.5% 더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있는 상태에서 몇 프로 주겠다는 거예요? 계약 대출이요. 보험 계약 대출 이율로 가요. 그러니까 주고 이거에 대해서 2.5% 주고 청구한 때부터 지급일 때까지는 계약 대출 이율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표로 하고 거기서 계약 대출 이율, 그러니까 청구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계약 대출 이율이 처음에 깔렸어요. 그쵸? 처음에 깔리고 그 다음에 4%가 딱 올리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2% 너무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고 만기환급이나 해지환급금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되니까 되는데 만기환급금은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줬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평균 공시율이 좀 높으니까 그걸로 주는데 근데 그때부터 이제 되는 것은 평균 공시율의 50%. 1년이 넘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1%로 한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청구해서 지급까지는. 그러니까 하기까지가 1년이냐 몇 년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그리고 청구해서 지급일까지는 그게 얼마 기간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약 대출 이유로 간다. 그러니까 고전에 쌓였던 거에다가 더 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 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인데 아마 잘 하셨을 거예요.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처음이시지만 하여튼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애 쪽을 좀 구체적으로 할 테니까 장애 쪽을 좀 하시고 표준 약관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실손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실손, 후유장애, 그 다음에 표준 약관까지 같이 그렇게 딱 해서 다음 시간에 좀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약수를 조금 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